보도록 할게요. 볼까요? 네. 디플라이 R에서 필터 함수만 배웠죠? 이거 파이프 연산자 요거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구글에서 파이프 연산자 검색해서 나온 요거 한번 그림만 그냥 한번 볼까요? 그냥 파이프 연산자 왼쪽이랑 오른쪽에 뭐 어떤 뭐 데이터를 적는다든지 아니면 뭐 함수를 적는다든지 그러면 어떤 뜻이다? 그냥 왼쪽에 있는 걸 전달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B를 처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네. 데이터를 전달한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뭐 다음으로 전달해가지고 뭐 또 새로운 뭐 어떤 가공을 거치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파이프 연산자는 여러 개를 사용해도 연결고리를 이렇게 얘가 연결고리잖아요. 요거를 정리해서 쓰는 거라서 여기 코드도 간결해지고 뭐 이해하기 쉽고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표현을 많이 쓸 거라 가지고 여기 이번 주 수업이 되게 중요한데 이 막 네, 결석하신 분들은 꼭 영상을 보고 오셔야 되는데 그 저한테 말 안 하고 결석하신 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네요. 뭐 알아서 해 오시겠죠? 아, 잘 따라오셔야 돼요. 네, 아무튼 자 봅시다. 필터라는 함수가 여러분 데이터를 뭔가 이렇게 조건을 따져가지고 걸러내는 함수였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걸러낸 행을 가져오나요? 아니면 열을 가져오나요? 당연히 행을 가져오죠. 그쵸? 그러니까 실린더 개수가 뭐 8인에도 있고 6인에도 있고 4인에도 있었을 때 8인에를 가져와라 이러면은 실린더 열을 보고 8인에 그럼 너 행 나와 이런 식으로 고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8인에 그럼 너 행 나와 이런 식으로. 필터는 뭐다? 내가 원하는 행. 그러니까 그냥 그걸 그냥 그 자체를 데이터라고 그냥 보통 뭉뚱그려서 얘기하는데요. 뭐 어쨌든 원하는 행을 뽑아오는 애죠. 필터는. 그쵸? 그렇지만 이제 표를 볼 때 만약에 저는 VS랑 AM 요 칼럼만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뭐 모든 칼럼이 다 나오는 게 너무 불편해. 그럼 이럴 때 내가 원하는 행만 골라내는 함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행만 남기고 다른 애들은 다 지우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행만 잠깐 뽑아가지고 보여줘. 뭐 요런 애요. 그래서 뭐다? 뭐라고 적어야 돼요? 필요한 열 추출하기라고 할까요? 제가 방금 열이라고 한 거 맞나요? 네, 죄송해요. 필요한 칼럼만 뽑아서 보여주는 애. 필요한 열만 뽑아서 보여주는 애. 요런 애예요. 이럴 때는 어떤 함수를 쓰냐면요. select라는 함수를 씁니다. 나중에 필터랑 select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필터는 조건 따져서 원하는 행 가져오는 애고요. select는 내가 보고 싶은 열만 보는 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서 어떤 열만 볼까요? HP랑 여기 디플레이스먼트 요 열이랑 뭐 드렛 뭐 요런 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는 어떻게 쓰냐? 뭐 필터랑 다를 바는 없습니다. 네, 여기 제가 원하는 데이터 적어주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M 파이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셀렉트 하고 싶다. 그러면 괄호 안에는 당연히 열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HP 열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열 그렛 열 이렇게 그냥 이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아까는 열이 몇 개였죠? 11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13개로 바뀌었네요. 그쵸? 그래서 뭔가 이제 제가 딱 보고 싶은 그 데이터만 뽑아가지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 열이 11개라서 망정이지 나중에 이제 커다란 데이터 가져오고 이러면 뭐 예를 들어 한국 사람을 다 막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쫙 다 가져와요. 그러면은 특징이 한 사람의 특징이 여러분 뭐 셀 수가 없죠. 한 100개까지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제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을 때 이렇게 그 셀렉트로 뽑아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너무너무 많이 쓰게 될 함수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뽑아서 봤는데 지금 저게 행이 32개거든요. 32개도 너무 많아. 난 5개만 보고 싶어. 이러면은요. 여기서 또 헤드 함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를 그대로 옆에다가 또 쓰고요. 컨트롤 시프트 M 이걸로 한번 헤드 함수 적어볼까요? 헤드 함수. 괄호를 안 적어도 됐었던 것 같은데. 괄호 한번 적어진 채로 실행해볼게요. 이래도 되는구나. 네, 이렇게. 괄호 있는 채로 하면은 헤드 함수는 원래 6개만 보여주는 애죠. 그쵸?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콘솔창 너무 길게 나오는 거 싫으면 이렇게 짧게 해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뭐 3개 보고 싶으면 괄호 안에다가 적으면 되죠. 그죠? 이렇게 괄호 안에다가 3개만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이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만약에 파이프라인 이용 안 했으면 헤드 안에다가 여기 앞에 이 콤마로 나눈 다음에 앞에 데이터 적어줘야 되는 부분에 얘를 또 그대로 갖다가 적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무튼 파이프 연산자가 굉장히 좋다.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여러분. 방금은 이제 칼럼 중에서 제가 보고 싶은 칼럼 3개만 뽑아가지고 보는 걸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몇 개만 제외하고 보고 싶어요. 몇 개만 제외하고. 그래서 좀 필요 없어 보이는 거. VS 칼럼을 제외하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떤 표현을 쓰면 될까요? 컨트롤 시프트 M으로 타입 적어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뽑고 싶은 칼럼이면 그냥 여기다가 칼럼 이름만 적으면 되는데 지금은 VS 칼럼을 제외하고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냥 VS 앞에다가 타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냥 쟤 빼고 보여줘 이렇게요. 그럼 이거 보면은 과연 제외가 됐는지 한번 봐볼까요? 네, 보니까 VS 들어갈 자리에 진짜 없네요, 여러분.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VS 칼럼이랑 또 AM 칼럼도 제외해버릴까요?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다 한 번 더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AM 이렇게 빼고 싶은 칼럼 다 적어주시면 VS 칼럼도 사라지고요. AM 칼럼도 사라졌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보고 싶은데 몇 개만 빼고 싶을 때는 뭐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그렇죠? 지금 가르쳐드리는 이런 모든 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나중에 이제 그거 뭐였지 헷갈리는데 할 때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검색할 키워드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네.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필터 함수랑 셀렉트 함수 배웠는데요. 이런 거를 각각 따로따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데이터를 가공할 때 필터도 쓰고 셀렉트도 쓰고 뭐 다른 애도 쓰고 이런 식으로 한 막 5개의 함수 연달아 가지고 쓰고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하는 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필터와 셀렉트 함수 조합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런 거 한번 해볼게요. 저기 MPG 칼럼이 있잖아요, 여러분. MPG 칼럼. MPG 칼럼이 21.0인 그런 데이터가 있겠죠. 거기서 나는 어떤 열만 보고 싶냐면 기어 열만 보고 싶어요.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혹시 지금 하실 수 있을 수도. 지금 배워본 걸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뭔가 새로운 개념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파이프 연산자 이용해서 필터로 걸러준 다음에 거기서 또 파이프 연산자 써서 셀렉트로 내가 원하는 열만 뽑으면 돼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셨나요? 너무 시간을 조금 드리나? 20초만 할게요, 20초. 헷갈리면 위에 꼭 보시면 되는데. 하고 계신 거 맞나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라는 시간을 드렸을 때 꼭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하는 거를 봐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20분이 됐군요. 네, 해볼까요? 자, MP카 데이터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M. 자, 여기서 저는 제가 원하는 데이터만 골라내고 싶어요. 어떤 데이터요? MPG가 21.02네. 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저 데이터를 어떻게 하고 싶다? 또 컨트롤 시프트 M. 저기서 쟤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난 저기서 추출할 거야 열만. 그러면 셀렉트 함수를 이용해야죠. 셀렉트 뒤에 내가 뽑고 싶은 열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거네요, 여러분. 그렇죠? 네, 맞죠? 지금 진짜로 21.0인 애가 둘밖에 없는지 한번 볼까요? 네, 둘밖에 없네요, 진짜로. 맨 앞에 뭔가 읽을 수 없는 이 뭐 차 종인가? 차 종인 것 같은데 뭐 페라리, 포드 이런 거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죠? 뭐 저는 모르겠는 아무튼 이런 차 2개에 대한 기어 정보만 이렇게 예쁘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 좀 띄어쓰기를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은 지금이야 2개밖에 안 썼잖아요, 함수. 나중에 막 5, 6개, 막 10개 막 이렇게 쓴다니까요. 그럴 때는 다 줄로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보기 좋고요. 이거 실행할 때는 그냥 이게 지금 엔터를 치긴 했지만 어쨌든 다 한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커서 놓은 다음에 컨트롤 엔터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자동으로 들여쓰기 되는 거는요. 가독성 좋게 여기 이 아래서 자동으로 해주는 거니까 냅두시면 되고. 네.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쟤를 또 타이프 연산자를 안 쓴다면은요. 안 쓴다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타이프 연산자를 안 써도 필터 함수는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따라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여기에서 일단 어떤 애를 고를 거냐. MPG가 21.0인 애를 고르겠다. 그럼 이제 21.0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서 또 이제 기어 열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한다?
젤리인데 또 변수에다가 담아가지고 대충 뭐 데이터 1이라는 애한테 할게요.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된다? 얘가 데이터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젤 보고 싶으면 또 셀렉트 함수를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셀렉트에서 데이터 1 데이터 1이라는 데이터의 어떤 기어열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파이프 연산자로 표현을 해야 뭔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흐르잖아요. 얘는. 그렇죠? 근데 이 변수를 이용해서 하면은 뭔가 얘를 이렇게 데이터 1에다가 넣고 지금 거꾸로 왔잖아요. 벌써. 얘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넣고 얘를 또 이제 기어를 보겠다. 아니면 만약에 내가 변수를 쓰기가 진짜 싫어. 그럼 데이터 원자리에다가 얘를 집어넣어도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보기 힘들단 말이죠. 이 데이터에서 기어만 볼 건데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 또 이 데이터에서 이것만 뽑은 데이터다. 너무 헷갈려. 그래서 파이프 연산자를 쓴다. 네. 이걸로 통일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절대 파이프 연산자를 안 쓰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돼요. 왜냐면 저걸로 보통 써요. 캐글 같은 데 가도 저거 표현 엄청 많거든요. 네. 자, 그래서 우리 필터 함수, 셀렉트 함수 배웠고요. 이번에는 아주 유용한 함수, 순서대로 정렬하는 함수 배우겠습니다. 순서대로 정렬할 때 이전에는 뭘 썼었다? 오더 함수, 뭐 소트 막 이런 거 썼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조금 막 헷갈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뭐 내림차순일 때는 뭐 또 앞에다가 막 하이픈을 붙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여기는 이제 dplyr 안에 있는 ar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걔네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쉬운 것 같아요. arrange. 네, 요걸 이용해가지고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mpg에서 칼럼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WT 기준으로 한번 오름차순 정렬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WT 칼럼 기준 오름차순 정렬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empty카 데이터를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이프 그 다음에 arrange 하겠다. 그래서 누구 기준? 그냥 그 기준으로 하고 싶은 칼럼을 뒤에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WT 칼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냥 arrange 뒤에 WT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 우리는 처음 써보니까 모른단 말이죠. 그럼 한번 써보시면 됩니다. 썼더니 WT를 봤더니 여러분 지금 오름차순이네요. 그쵸? 밑으로 갈수록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WT 값이 뭐 제일 큰 거라든지 이런 거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름차순 말고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배웠던 거 혹시 그걸로 되나?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저도 몰라요, 되는지. WT 앞에다가 마이너스 한번 붙여볼게요. 되나 안 되나? 되네? 잘 되네요. 그죠? 잘 되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도 있냐면 DESC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DESC. 그래서 그냥 WT를 적으시면 자동으로 오름차순이 되는데 WT를요 DESC에 감싸주세요. DESC는요 뭐의 줄임말이냐면 디센딩이 뭐 점점 감소하는 뭐 내려가는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네 글자를 딴 거예요. 어쨌든 요거를 실행해도 똑같이 WT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애 중에 조금 특이한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보세요. 여기 3.440 똑같이 WT 값이 똑같이 3.440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죠. 근데 여기서 제가 조건을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애가 Q 세크였나? 뭐 아무튼 그런 칼럼이 있거든요. 지금은 얘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돼 있잖아요. 근데 얘도 또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 WT는 내림차순 기준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WT가 똑같으면은 이번에는 이 칼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렬 조건이 두 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얘 내림차순. 만약에 얘 똑같으면은 이번에는 얘 내림차순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냥 두 개 적어주시면 돼요. 조건을요. 네. 그래서 WT 기준으로 내림차순 한 다음에 만약에 저거 똑같으면은 이번에는 Q 오른쪽에 있는 게 네 이거 Q 세크 저게 맞나? 뭐 쿼터 마일 타임이니까 대충 맞겠죠. 아무튼 저거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또 내림차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네, 요거겠죠. 그냥 두 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먼저 정렬하고 이게 똑같으면 뒤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정렬하고 그 안에서만. 네, 요런 소리죠.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봤더니 3.440 찾아가서 봤더니 오 아까랑은 다르게 얘도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됐네요. 그쵸? 근데 또 막 이거 보시고 선생님 Q세크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한다 그랬는데 여기 17.30 나왔는데 그 다음에 왜 커지나요? 왜 점점 커지나요? 내림차순인데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쟤는 언제까지나 두 번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먼저 정렬하고 만약에 WT가 똑같으면은 그 안에서는 내림차순으로 한다 이런 소리죠 여러분. 얘를 먼저 보고 왜 내림차순 정렬 아니지 이러시면 안 돼요. 얘가 우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함수 뭐 세 가지 배웠나요? 필터 배우고 셀렉트 배우고 어레인지 배웠죠. 네, 이거 함수 여러분 한 5개 쫙 다 배운 다음에 그거 막 5개를 한꺼번에 사용해가지고 막 데이터 정리하고 이럴 거예요. 얼마나 헷갈리는데요. 지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파생 변수를 추가하는 함수가 따로 있습니다. 디플라이 아래는. 그래서 그런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뮤테이트라는 함수고요. 여기 괄호 안에다가 뭘 적어주시면 되냐면요. 새로 만들 변수명은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변수를 만들 때 사용할 계산식 이걸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산식이요? 그게 뭐냐고요? 아니 뭐 파생 변수가 뭐예요? 뭐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더한다 이러면은 이제 계산식 부분에는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이렇게 적는 거고 그걸 더해서 뭐 토탈이라는 변수로 만들고 싶으면 왼쪽에는 토탈을 적어주시는 거죠. 그죠? 그게 이거예요. 단순한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이것도 그냥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칼럼 중에서 요거 세 개를 한번 더 해볼까요, 여러분? 드렛 WT 큐세크 이거를 더한 뭐 토탈이라는 애를 만들고 싶어요. 토탈은 뭐냐? 드렛 그리고 WT 그리고 Q세크 뭐 요런 이제 뭐랄까 칼럼을 하나를 추가를 하고 싶은 거죠. 세로로 된 열을요. 그쵸? 요거를 하려면 그냥 뮤테이트 뒤에 괄호 안에 얘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데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empty카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 컨트롤 시프트 M 간 다음에 뮤테이트 하고 싶어요. 파생 변수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파생 변수 이름은요. 토탈이고요. 그 토탈 안에는 어떤 애를 넣고 싶냐면 여기 칼럼, 여기 칼럼, 여기 칼럼 세 가지 칼럼을 더한 애를 넣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실행하면은 과연 토탈 칼럼이 추가가 될지 한번 해볼게요. 실행했더니 오, 잘 추가가 됐네요, 여러분. 토탈이. 그쵸? 잘 추가가 됐네요. 실제로도 저걸 더하면 제가 나올지 한번 계산 대충 해볼까요? 3.9, 2.620, 16.46을 더하면은요. 네, 얘가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평균도 함께 추가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한 번에 두 개의 파생 변수를 추가해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여러분, 토탈이라는 파생 변수 추가하려면 이렇게 추가해줬고요. 하나 더 추가하고 싶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콤마하고 옆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민이라는 애를 민, 민, 민 1이라고 할게요. 민 1. 이렇게. 여기다가 이번엔 어떤 애? 더할 때는 저렇게 적었으니까 여러분 평균을 구하고 싶으면요.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괄호로 묶어서 더해준 애를 뭘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문법이 이게 맞겠지? 네. 저도 헷갈려요,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해볼까요, 실행을? 아, 그렇네요. 네, 실행하니까 제대로 나오는군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파생 변수를 한꺼번에 뭐 여러 개를 하고 싶다. 그럼 그냥 여러 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수명이 만약에 별로 안 필요하면 안 적어주셔도 되거든요. 근데 적어주셔야지 조금 편해요. 왜냐면 변수명 안 적어주고 변수명 안 적어주고 적으면은요. 그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그냥 이걸 적었어. 그냥 이것만 뮤테이트 하고 싶다. 그러니까 파생 변수 추가하고 싶다라고 적잖아요. 그럼 아마 얘가 칼럼 이름으로 갈걸요? 얘 자체가. 제가 변수명을 따로 안 적는다면. 근데 저 칼럼을 나중에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변수명은 웬만하면 새로 만들어줘라. 이렇게. 네. 어쨌든 이렇게 두 개의 파생 변수 한꺼번에 추가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 파생 변수 배운 다음에 왜 패스, fail 이런 거 했었잖아요. if else 함수 사용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utate 안에서 if else를 적용할 거예요. if else를 적용해서 뭘로 해볼까? 대충 vs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vs. 그래서 vs가 0이면 그냥 제가 정할게요. fail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vs는 지금 0이랑 1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1이면 패스인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새로운 컬럼인 제가 그냥 테스트라고 할게요. 새로운 컬럼 이름 테스트. 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왜냐면 뭐 파생 변수 만드는 것도 배웠고 뮤테이트도 배웠고 시간을 많이 들릴 수 없고요. 1분 드릴게요. 1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뮤테이트 이용해서 그 안에서 if else로 요 조건 따진 다음에 그게 이렇게 조건문 함수 이용하는 거. 벌써 10초 정도 지났습니다. 벌써 1시 7분이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10초 남았어요. 10초. 네, 같이 해볼게요. 여러분 보실까요? 자, empty카 데이터에서 컨트롤 시프트 M, 그러니까 일단 뮤테이트를 이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파생 변수를 만들려면 저 함수를 써야 됩니다. 자, 저기 안에서 만들고 싶은 파생 변수를 적어주면 되는데요. 그 파생 변수의 일단 이름에다가 옆에 계산식 이렇게 적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일단 이름 먼저 적어주실게요. 테스트에다가 어떤 애를 넣겠다. 이제 그거를 if else로 표현을 한다 이거죠. 조건에 따라서 어떤 조건이 참이면은 뭘 넣고 거짓이면 뭘 넣고 요렇게요. 그죠? 그래서 구역 3개로 나눈 다음에 맨 앞에는 조건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vs가 0이면 fail을 적겠다? 그럼 여기 조건에다가 vs가 0이면을 적으면 되겠네요. 는 2개 붙여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0이면 fail 그냥 적으면 안 되고 문자열이라서 따옴표로 감싸주기. 아니면 패스 이렇게. 어차피 vs는 0과 1밖에 없으니까요. 그쵸? 요겁니다. 요거. 네, 되셨을까요? 지금 한번 잘 됐나? 볼까요? 네, 봤더니 잘 들어갔네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vs가 0인 애들은 fail, vs가 1인 애들은 패스.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그 파생 변수로 뭐 해보고 싶냐면요. 저 순위 한번 매겨보고 싶어요. 순위. 우리 그 순위 매기는 거 한번 해봤었죠? 랭크 함수 이런 거 이용했었잖아요. 여기 안에서도 랭크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해볼까? MPG 기준으로 해봅시다. 그래서 MPG 당연히 MPG가 큰 게 1등이겠죠? MPG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MPG 랭크라는 변수를 표현을 하고 싶네요. 랭크 변수 추가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건 같이 한번 해볼게요. empty카 데이터에서 컨트롤 시프트 M 파생 변수를 추가하려면 뮤테이트를 꼭 적어줘야 된다. 여기 안에서 변수 이름은 mpg 언더바 랭크라고 할 거고요. 여기 안에다가 뭘 넣겠다? 순위를 넣어야 되는데요. 순위를 넣는 함수는 일단 랭크거든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어떤 애 기준으로 순위를 정한다고 했었죠? mpg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이걸 실행을 하면 순위가 나오긴 하는데요, 여러분. 저번에도 이렇게 나와서 제가 막 바꿨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순위가 똑같은 애들은 막 이렇게 막 소수점으로 나오고 이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검색해보니까 랭크 말고 좀 비슷한 다른 함수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구글에다가 R 랭크 검색해볼게요. 요건가? 요거 아닌데. 로우 넘버라는 좀 예쁜 이게 이제 저번에 여러분이랑 했던 거고 이런 식으로 옵션을 추가해줘도 됐었고
나 로우 넘버 그거 보고 싶은데. 함수자를 내가 붙였었던가? 함수. 이건가? 이거 방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씨. 아니, 방금 들어간 거잖아. 언제 나와? 에이, 참. 아무튼 그 DBMS에서 쓰는 함수랑 그 비슷한 걔네들이 있었는데. 아이, 몰라. 로우 넘버 검색해볼게요. 로우 넘버. 여기 있다. 윈도우 함수라는 애거든요. 윈도우 펑션. 여기에 이런 거 다 넘기시고 이거다 이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로우 넘버 랭크 대신에 로우 넘버를 넣으시면은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등수가 없어요. 동일한 등수 없고 어떻게 해서든 1등, 2등, 3등, 4등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 그 안에서 뭐 다른 값 기준으로 뭐 오름차순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늘 아래 같은 1등은 없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민 랭크 이거는요. 뭐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똑같으면은 뭐 1등이 여러 명일 수도 있잖아요. 점수가 똑같으니까. 동일한 값은요.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대요. 대신에 1등이 3명 있었으면 그 다음에 2등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앞에 3명 있으니까 얘부터는 4등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댄스 랭크 이거는요. 1등이 3명이어도 그 다음 어쨌든 점수가 2등이면은 2등은 존재하는 거죠. 지금 민 랭크랑 댄스 랭크랑 조금 다른 거죠. 아무튼 이런 애들이 있다. 그럼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건 로우 넘버거든요. 그래서 랭크 대신에 로우 넘버 넣어야지.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제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1등, 2등, 3등, 4등을 가리는 이런 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어떤 기준으로 가리는 걸까요? 글쎄요. 컴퓨터 간 거라서 모르겠는데요. MPG 기준으로 여러분 10.4, 10.4 똑같죠? 그쵸? 근데 어떻게 해서든 얘가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이렇게 가려냅니다. 아마 맨 처음에 정렬되어 있던 거 기준으로 그냥 위에 있는 애를 1등으로 하겠다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어떤 값을 기준으로 나눈다기보다 그냥 순서, 맨 처음에 적혀 있었던 이 순서 기준일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렇게 순위 변수도 파생 변수로 추가를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없는데. 중요한 거 위주로. 자, 이번엔 뭐 해볼 거냐면요. 그룹 바이 함수랑 썸머라이즈 함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썸머라이즈 함수 먼저 해볼 건데요. 이건 뭐냐면요. 그냥 말 그대로 요약입니다. 요약 여러분 요약. 그래서 어떤 걸 요약해 보고 싶냐면은요. 저는 요런 애들을 요약해 보고 싶어요. MPG를 요약해 보고 싶거든요. MPG의 뭐랄까 평균. 뭐야 이게. MPG의 평균도 보고 싶고 최대 값도 보고 싶고 최소 값도 보고 싶어요. 이런 걸 할 때는 summarize라는 함수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모든 걸 여러분 뭐 외워야 된다? 아이 전혀. 그냥 배운 다음에 까먹고 나중에 검색할 때 키워드 정도만 기억하세요. 뭔가 요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R, 요약 뭐 이렇게 검색해 보면 되잖아요. 어쨌든 summarize 함수 적어주신 다음에 MPG의 평균을 구한다? 그냥 규칙이니까 받아들여 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min 함수를 씁니다. min MPG. 최대값을 구하고 싶다? max를 쓰면 됩니다. 여기 최소값을 구할 때는 min을 쓰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걸 실행을 해보면 MPG의 평균이 20이구나. 최대값은 33.9구나. 그렇구나. 그리고 최소값은 10.4구나. 뭐 이런 식인데요. 이제 summarize를 그냥 쓰기보다는 약간 지정한 조건에 따라서 특정한 함수를 잘 쓰거든요. summarize 안에서도 쓸 수 있는 함수가 많은데 지금 summarize 안에서 어떤 함수 썼어요, 여러분? min 함수, max 함수, min 함수 이거 썼잖아요. 그쵸? 근데 저기 안에서 n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거 쓰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냐면은요. 이런 거 보고 싶어요. 실린더 개수별로. 그럼 여러분 실린더가 4개인 차 있고 6개인 차 있고 8개인 차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 개수별로 약간 그룹핑을 하고 싶어요. 4개인 애들 따로 모임, 6개인 애들 모임, 8개인 애들 모임. 그렇게 한 다음에 걔네들이 그래서 개수별로 몇 개씩 있는지. 그래서 4개인 애들이 몇 개냐. 실린더 4개인 차 몇 개냐. 그리고 실린더 6개인 차 몇 개냐. 이런 식으로 개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이용하면 되냐면 이거 컨트롤 시프트 M. 자, 여기서 일단 그룹핑을 먼저 해볼게요. 그룹핑을 할 때는요. 그룹 바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뭘 기준으로 그룹핑 할 건지를 정해주셔야 돼요. 저는 실린더 기준으로 그룹핑을 할 거예요.
일단 뭐 몇 개씩 있는지 보기 전에 여기까지만 하고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을 하면 여러분 이상한 결과가 나오죠? 그쵸? 지금 실행했는데 여러분 심지어 데이터 프레임도 아니고 뭐가 나오나요? 티블이 나오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룹한 다음에 어떤 값을 볼 건지를 옆에다가 꼭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 또 파이프 적어주시고요. 지금 제가 저거 그룹핑 한 다음에 뭘 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몇 개 있는지, 실린더 4개짜리 몇 개 있는지, 6개 있는 거 몇 개짜리 있는지, 몇 개 있는지 이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n괄호라는 함수를 씁니다. 몇 개인지 세는 함수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다가 아무것도 안 적을 거예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그럼 이제 드디어 예쁜 데이터가 나오죠. 실린더 4개짜리인 자동차는요 11개예요. 6개는 7개. 그럼 이거 다 더하면 몇 개인가요? 32개죠? 근데 지금 우리 차 종이 총 32개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개수를 세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서머라이즈 안에 쓴 저 n 있잖아요. 그래도 앞으로 진짜 많이 쓰게 될 건데 쟤는 그냥 데이터가 몇 행으로 되어 있는지 개수만 그러니까 그 개수 빈도 개수를 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정 변수의 개수를 세는 게 아니고 행 개수를 세는 거라서요. 괄호 안에 뭐 입력 안 할 거예요. 변수명 적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n 옆에다가 막 wt 이런 식으로 변수를 적는 게 아니라 얘는 항상 비워주실 거예요. 어쨌든 n 괄호 쟤는 무슨 뜻이다? 데이터 개수 몇 행으로 되어 있는지 그 데이터 개수 세워주는 n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n이라는 함수는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여기 서머라이즈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 파생 변수 추가하는 무테이트 아니면 그 원하는 함수 골라내는 원하는 데이터 골라내는 필터 뭐 이런 함수랑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이거 해야 되는데 데이터를 합치는 거는 3분 남았으니까 할 수 있으려나 이 안에? 네, 자 빠르게 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봤는데요. 중간고사도 받고 기말고사도 봤어요. 그래서 1번 학생이 뭐 중간고사 점수 80점, 2번 학생이 중간고사 점수 90점, 그리고 뭐 기말고사 점수는 뭐 95점, 뭐 70점 이런 식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표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중간고사 시험표랑 그리고 기말고사 다른 표. 대신에 이제 사람을 구분을 해야 되니까 이 번호가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고유 번호라고 할게요. 1번 학생은 무조건 1번 학생이랑 똑같은 거고 2번 학생 이런 식으로 번호로 사람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요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합칠 때요 그냥 이렇게 쫙 이어붙이는 게 아니라 1번인 애들의 중간기말 점수가 붙게끔 그리고 2번인 애들의 중간기말 점수가 붙게끔 이렇게 합쳐야 돼요. 합칠 때 기준이 있는 거죠. 기준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합치는 것도 하나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시험은 한 번만 볼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3명이 시험을 봤어요. 이렇게 80점, 90점, 100점 이렇게. 근데 나중에 들어온 애들이 한 2명이 더 추가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얘는 뭐 11점, 뭐 얘는 뭐 30점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이어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세로로 이어붙이는 거고요. 중간 칼럼이랑 기말 칼럼으로 이렇게 세로로 이어붙이는 거고 오른쪽처럼 이어붙이는 건 행으로 이어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로 이어붙이는 거죠. 행을. 그렇죠? 나중에 추가된 데이터를 뭐 추가해준다고 생각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럴 때 서로 다른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먼저 왼쪽에 있는 게 조금 더 어렵고 고차원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왼쪽에 있는 거는요. 어떤 함수를 이용하냐면 left join이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 수업 중에서 지금 DBMS 수업 들으신 분들은 조금 left join 뭐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애는요. 그냥 단순하게 행만 이어붙이는 거라서 쟤는 어떤 애를 쓰냐면 bind row라는 함수를 씁니다. bind row 이렇게. 이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걸 하려면 여기 데이터 셋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빨리 여기까지만 하고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요. 데이터 합치기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냥 어차피 제가 올려드릴 거라서 제 거 따라 치셔도 되고 안 따라 치셔도 됩니다. 제가 빠르게 쳐볼게요. 자, 테스트 1 중간고사 점수 한번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볼게요. 제가 새롭게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지껏 썼었던 저 MT카드 쟤를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번호 뭐 한 3명만 있다고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점수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라서 미드텀이라고 할 거고요. 쟤네는 뭐 60점, 60점, 80점, 100점 이렇게 아무거나 막 해보겠습니다. 이게 중간고사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한번 출력해볼까요? 테스트 1 출력해보면 네, 이렇게 중간고사 데이터 프레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애들이 이번에는 기말고사를 봤어요. 그건 테스트 2라는 변수에다가 담을 거고요. 제가 이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복붙해가지고 빠르게 적을게요.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이거는 맞는데 이제 점수는 조금씩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것도 생성을 한 다음에 테스트 2 제대로 되어 있나 보면 네, 이렇게. 젠장. 미드텀이라고 했다. 파일 눈을 바꿀게요, 여러분. 네, 바꾸고 다시 실행. 땡.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나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중간고사 점수가 있고 기말고사 점수가 있는데 서로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로 엮고 싶어요. 근데 그냥 이어붙이는 거 아니고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아이디가 똑같은 애들끼리 이어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60점인 애는 꼭 아이디 1번 70점인 애랑 엮여야지 이런 식으로 막 잘못 엮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이럴 때 쓰는 함수가 뭐냐면 left join이라는 함수입니다. left join은요. 네, 이렇게. 레프트 조인도 이제 dplyr 안에 있는 함수인 거죠. 그래서 그냥 여기 합치고 싶은 두 개의 데이터를 적어주시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는 기준을 적어주시면 돼요. 기준은 뭐다? 아이디가 똑같은 애들을 기준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by라고 적어주시고 여기에 id, 제가 기준으로 삼고 싶은 애의 변수명, 칼럼명을 적어주시면 네, 보이시나요? 이렇게 예쁘게 묶을 수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죠. 여기 저희가 아이디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아이디라고 적는 거고, 만약에 저희가 여기를 뭐 네임이라고 적었다? 그럼 여기도 네임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큰 따옴표 안에다가 감싸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합치는 거? 세로로 합치는 거 배운 거고요. 이제 가로로 합치는 거. 가로로 합치기 해볼게요. 얘는 bind rows라는 함수를 이용한다고 했죠. 얘는 너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미리 적어놨던 코드를 긁어오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룹 A인 애들이 시험을 봤어요. 얘는 5명이고요. 쟤네들의 시험 점수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한번 볼까요? 네, 봤더니 5명의 시험 점수가 이렇구나. 근데 이제 그룹 B인 애들은 그냥 A반, B반 이런 식으로 반이 나눠져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룹 B인 애들이 시험을 봤네요. 얘네들도 점수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를 이어붙이고 싶은데 이번에는 세로로 이어붙이기에는 조금 이상하죠. 왜냐면 애초에 사람 번호가 다르잖아요. 그쵸? 1번 학생, 5번 학생, 6번 학생, 8번 학생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행만 이어붙이겠다. 그럴 때는 bind rows라는 함수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딱히 조건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위에처럼 뭐 아이디 기준으로 이어붙이겠다 이런 거 없고 그냥 이어붙이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어붙이고 싶은 데이터 2개 이름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어붙어서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죠. 맞죠? 네. 그래서 여러분 막판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제가 되게 급하게 나갔는데요. 어쨌든 우리 dplyr에서 배운 함수 뭐뭐 있다? 먼저 필터 배웠고요. 그 다음에 select, 그 다음에 arrange, 정렬하는 거 배웠고요. mutate, 파생 변수 추가하는 거, 그리고 group by랑 summarize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뭐 데이터 합치는 방법도 배웠는데요. 요거 기준으로 제가 숙제 한 문제 내드릴 테니까 내일 오기 전에 이거 한 문제만 풀고 와주세요. 네, 요거. 이거를 제가 숙제란에다가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러분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할 거고요. 내일도 결석하지 말고 꼭 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결석할 거면 꼭 저한테 카톡으로 알려주세요. 궁금하니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